여러분, 혹시 경제가 일정한 패턴을 반복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의 창립자 레이 달리오가 최근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 질서가 공식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2022년에 그가 43분짜리 영상을 올려서 주요 경제권의 몰락을 예측했었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글로벌 긴장이 고조됐거든요. 거의 다 맞춘 셈이죠. 그런데 이번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채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나는 단계라는 거예요. 오늘은 레이 달리오가 예측하는 앞으로의 시나리오, 이 사이클이 왜 반복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레이 달리오가 말하는 6단계 경제 사이클을 이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새로운 세계 질서의 시작이에요. 보통 대규모 위기나 전쟁 이후에 시스템 전체가 리셋되면서 시작되죠.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장기예요. 기회가 늘어나고 부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낙관론이 넘치는 시기죠. 세 번째는 번영과 권력의 정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해당 국가의 화폐가 글로벌 기축통화가 되고 금융시장이 세계를 주도하고 군사 예산이 증가하고 생활 수준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부채가 쌓이기 시작하고 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금융투기가 실제 생산성을 넘어서기 시작하죠. 네 번째 단계는 금융불균형입니다.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자산 버블이 형성되고 불평등이 심화되고 정치적 양극화가 커집니다. 제도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져요. 사람들이 시스템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갈등과 혼란의 단계예요. 사회적 불안이 흔해지고 경쟁국이 패권국에 도전하고 무역 압박이 커지고 화폐 발행이 증가합니다. 이 달리오가 2022년에 경고했던 시점이 바로 이 다섯 번째 단계였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우리가 여섯 번째 최종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부채, 화폐 발행, 불평등, 정치적 불안의 스트레스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정부는 부채를 재구조화하거나 통화를 평가절하하거나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기존 시스템이 작동을 멈추고 새로운 시스템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거죠. 그리고 사이클은 다시 처음부터 반복됩니다. 이제 글로벌 패권이 이동할 때 나타나는 다섯 가지 유형의 충돌을 살펴보겠습니다. 달리오에 따르면 국가들이 바로 전쟁으로 가지는 않아요. 단계적으로 에스컬레이션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무역 및 경제 전쟁이에요. 관세, 수출 규제, 공급망 압박을 통해 상대국을 약화시키는 거죠. 직접 충돌 대신 사업 비용을 올리고 핵심 물자를 제한하는 방식이에요. 두 번째는 기술 전쟁입니다. AI, 반도체, 에너지 기술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엄청난 이점을 주거든요. 미국이 중국의 첨단 칩 접근을 차단하고 중국은 자체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게 바로 2단계예요. 세 번째는 자본 전쟁이에요. 제재, 자산 동결, 은행 접근 차단 같은 금융 전쟁이죠. 2022년에 러시아의 외환 보유고가 동결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번째는 지정학적 전쟁이에요. 영향력, 동맹, 전략적 요충지를 두고 경쟁하는 거죠. 직접 전투 대신 파트너십과 외교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주요 무역로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최후의 수단인 군사 전쟁이에요. 역사적으로 2단계에 이르면 경제적, 정치적, 기술적 충돌이 이미 오랫동안 진행된 상태거든요. 달리오의 요점은 이 모든 게 반드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패권이 이동하면 국가 간 경쟁이 자연스럽게 격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핵심 중에 핵심인 부채 위기 얘기를 해볼게요. 달리오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현재 미국 국가 부채가 약 38조 7천억 달러예요. 매일 약 80억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이자 지급액이 이제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국방 예산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고 있는 겁니다. 시민 1인당 약 11만 3천 달러의 빚이 있는 셈이에요. 달리오는 꽤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우리의 손자, 증손자들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평가절하된 달러로 이 빚을 갚아야 할 거라고요. 이런 부채 위기는 천천히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한꺼번에 터진다고 했습니다. 미국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20%를 넘어선 지금 달리오는 이게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달리오의 투자 조언도 꽤 공격적이었습니다. 채권이나 국채를 사는 전통적인 안전한 투자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어요. 대신 정부가 무한정 찍어낼 수 없는 자산을 사야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시점에서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보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손실을 거의 보전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대신 과거 위기 시기에 금이 보여준 실적을 지목했습니다. 현재 금 가격이 온스당 약 3,000달러 수준인 걸 보면 이미 많은 투자자들이 그의 조언을 따르고 있는 것 같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달리오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무질서한 쇠퇴예요. 최악의 시나리오죠. 아무도 적자에 손을 대지 않고 계속 미루기만 하면 결국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통화평가절하나 디폴트가 불가피해지고 부와 공정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내부 분열이 심해지면 외부 위협에도 취약해져요. 이 경우 주식시장이 20에서 40% 조정되고 장기 채권 보유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글로벌 경제 권력의 균형이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리형 쇠퇴예요. 이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달리오가 제안한 이른바 3% 솔루션이 있는데요. 지출 삭감과 세수 증대로 적자를 약 3% 줄이면서 중국과도 양측의 이익이 되는 협상을 하는 겁니다. 성장은 둔화되지만 안정성은 개선되고 미국은 여전히 주도적 강국으로 남지만 유일한 강대국은 아닌 거죠. 세 번째는 르네상스 시나리오예요. 모두가 원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낮은 경우인데요. 국가 전체가 하나로 뭉치고 AI 인프라가 확대되고 부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제국들처럼 현재 사이클을 연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아직 보지 못한 수준의 통합이 필요해요. 여기에 달리오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논의하는 네 번째 시나리오가 있어요. 바로 AI 리셋입니다. 인공지능이 특정 산업의 생산성을 5배에서 10배까지 높일 수 있다면 제로섬 경쟁이 포지티브섬 성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논리예요. 모든 사람이 번영할 만큼의 풍요가 생긴다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부채 압박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이익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분배돼야 한다는 겁니다. 상위 소수만 엄청나게 부유해지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잘하고 있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달리오가 이런 예측을 2022년부터 해왔는데 아직 본격적인 붕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설명하는 사이클은 보통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되지 몇 달이나 몇 년 안에 끝나지 않아요. 그가 틀린 게 아니라 조금 이른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채권을 팔고 금을 사라고 하는 거는 헤지펀드나 억만장자한테는 통할 수 있지만 일반 투자자가 한 가지 자산에 올인하는 건 정말 나쁜 생각이에요. 가능한 한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포지션을 갖추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달리오 본인도 직접 말했어요. 국가들이 생산성을 유지하고 쓰는 것보다 많이 벌고 윈윈 관계를 구축하면 이 사이클이 반드시 이렇게 흘러갈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 종말론이 아니라 이 상황을 완전히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에요. 결론적으로 달리오의 분석은 흥미롭고 상당한 신뢰성이 있지만 이게 수십 년에 걸쳐 펼쳐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장 폭락이나 매수 기회를 기다리며 방관하고 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위기를 기다리며 오랜 시간을 낭비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하게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에 정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고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다른 자산도 일부 보유하면서 시장이 폭락하거나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을 유지하는 거죠. 달리오의 메시지 핵심은 미국의 종말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국가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거라고 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길지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은 변하고 있고 그 변화에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가장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